이제 마스크도 벗었고 얼굴에 있는 기미를 없애야 되는데 피부과 너무 비싼데. 오, 식초 베이킹소다. 오, 이게 되네? 안녕하세요. 예뻐지는 비결 알려드리는 블랑쌤입니다. 기미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기미는 한 번 생기면 웬만해서는 잘 지워지지 않는 색소 질환으로 한 번 생긴 분들은 점점 진해지고 번지고 해서 정말 속을 많이 썩이고 있으실 거예요. 기미 치료에는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피부과 가기가 굉장히 꺼려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기미가 진하신 분들을 위해서 주제를 준비해봤어요. 오늘의 주제, 피부과에 가지 않고 집에서 기미 없애는 방법입니다. 선크림을 많이 발라줘라 뭐 이런 뻔한 얘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선 기미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겠죠. 기미를 생각보다 주근깨나 뭐 흑자 이런 거랑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하게 오늘 알려드릴게요. 색소 종류도 다양하고 그에 따라 치료 방법도 정말 다양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색소를 진단하고 치료가 진행이 되는 게 중요하죠. 기미는 얼굴 양쪽에 대칭적으로 생기는 갈색 지도 모양의 반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20에서 40대 사이의 여성분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죠. 백인이나 흑인에 비해서 우리 같은 황인종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이고 피부 얕은 층에도 생길 수 있고 깊은 층까지 침범을 할 수도 있는 색소 질환입니다. 우리 피부 색을 결정하는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멜라닌 세포라는 공장에서 멜라닌 색소를 과하게 만들어내는 질환이죠. 나타나는 부위는 뭐 이마나 콧등, 광대, 뺨 어디든 생길 수 있고요.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가 이 눈가나 광대 쪽, 눈 주변에 나이키 모양으로 좀 생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쉽게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비가 오면은 우산을 쓰죠. 그것처럼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로 자외선이라는 비를 맞게 되면 우산을 쓰게 됩니다. 우산이 바로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색소죠. 이 자외선에 점점 노출이 되게 되면 피부는 점점 더 크고 넓고 진한 우산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볼 기미는 이 우산을 무료로 배포하는 가게인 거예요. 언제든지 비만 오면 바로 우산을 드리는 그런 가게인 거죠. 그래서 기미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비가 오면, 즉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우산을 바로바로 쓰는 거죠. 색소가 올라오는 겁니다. 기미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자외선 이외에도 대표적으로 호르몬이나 유전, 자극 같은 것들이 있어요. 기미를 연구한 한 결과에 따르면 60% 정도 기미 환자가 가족력이 있다고 해요. 그만큼 기미도 유전성이 굉장히 강한 거죠. 또 기미는 호르몬에 아주 강한 영향을 받는데 그 중에서도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여성분들 중에 호르몬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아니면 호르몬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에서 기미가 많이 올라오죠. 또한 젊은 여성분들 중에서도 임신을 하시거나 출산을 하신 분들 그리고 경구 피임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도 기미가 굉장히 잘 생깁니다. 이 여성 호르몬 외에도 갑상선 호르몬에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게 있는 분들도 기미가 좀 잘 생기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분명히 선크림을 아주 꼼꼼하게 바르고 관리도 잘해주는데 대체 왜 기미가 생길까 하는 분들은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를 속을 썩이는 기미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색소 레이저 같은 게 떠오르셨을 텐데 색소 레이저 특성상 통증도 있고 그리고 피부과에 매주 가야 되는 번거로움 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만약 집에서 이 기미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집에서 기미 없애는 방법 첫 번째는 바르는 약을 사용하기입니다. 바르는 기미약 중에 가장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는 게 3중 혼합 크림입니다. 제품명으로는 멜라논 크림 같은 게 있습니다. 성분이 3중, 하이드로퀴논, 트레티노인, 그리고 히드로코티손 같은 성분들이 합쳐져 있는 제품이죠. 이 방법은 클리그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한 의사가 개발한 방법이고요. 현재까지 기미 치료의 표준 치료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크림이죠. 성분 중 첫 번째인 히드로퀴논은 멜라논 색소를 만들 때 필요한 티로시네이즈라는 효소를 90%가량 없애주기 때문에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지 않게 해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히드로퀴논 연고는 기미를 예방을 해주는 거지 이미 생긴 기미를 지워주는 역할은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8주 이상은 꾸준하게 사용을 해주셔야 기미가 점점점 옅어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두 번째 성분인 트레티노인은 피부 각질을 점점 빨리 재생을 시켜서 오래된 각질을 벗겨주는 역할을 하죠. 뿐만 아니라 피부 투과도를 높여서 다른 약물들이 흡수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마지막 세 번째 성분 히드로코티손은 위에서 말씀드린 히드로퀴논이나 트레티노인 둘 다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자극을 좀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피부 자극을 낮췄다 해도 기미가 많으신 분들은 워낙에 민감성 피부이기 때문에 쉽게 피부가 자극을 받고 빨갛게 되고, 심한 분들은 기미가 좀 더 진해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미 연고를 사용하실 때는 처음에는 아주 소량만 사용을 해보시고 간격도 3일에 한 번 정도로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사용하는 양을 점점 높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피부가 붉어지고 가렵고 따갑고 기미가 진해지는 게 보인다 하시면은 약을 끊고 의사 선생님과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집에서 기미 없애는 두 번째 방법은 먹는 기미약 사용하기입니다. 기미 치료에서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트란시노 아니면 도란사민 같은 먹는 약을 사용을 하는 거죠. 이런 기미약들의 주 성분은 트라넥삼산이라는 성분입니다. 트라넥삼산은 원래 지혈제이기 때문에 피를 굳히는 역할을 하는 약이죠. 주로 뇌출혈 같은 출혈성 질환에서 사용을 하는 약인데 이게 왜 대체 기미에 쓰일까요? 트라넥삼산이라는 성분이 피부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것을 좀 방해하는 역할을 해서 기미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미약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약이 그렇듯이 과하게 쓰면은 독약이지만 적절하게 사용하면 명약이 될 수 있죠. 이 트라넥삼산도 과량을 쓰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 소량만 적절하게 사용을 하신다면 기미에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산모분들이나 뇌경색에 과거력이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응고성 질환이 있는 분들, 아니면 경구 피임약을 먹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이 약은 굉장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토닝 레이저랑 병행을 하는 병원들도 많아요. 실제로 기미 치료 목적으로 이 약을 하루에 한두 알씩 저용량으로 6개월가량 장기간 복용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드시면 안 되는 분들, 그리고 고용량으로 만약에 이 약을 드시게 되면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용 전에 의사 선생님과 충분한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집에서 기미 없애는 방법 세 번째는 자극 최소화하기입니다. 기미의 원인에는 자외선, 호르몬, 유전, 자극 이렇게 있었죠. 기미는 피부 속에 있는 환경 자체가 너무 망가져 있어서 조그만 자극에도 확 올라올 수 있습니다. 정말 기미는 항상 레이저 치료를 할 때마다 좀 느끼는 건데 정말 뭐 같아요. 조금만 강한 세기 레이저로 IPL 같은 강한 세기 레이저로 기미 윗부분에 쏘게 되면 오히려 기미가 막 올라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이 되는 거는 항상 피해 주셔야 해요. 대표적으로 자극적인 필링 시술이라든지 아니면 자극적인 토너 제품, 이런 것들도 기미를 악화시킬 수 있죠. 특히나 기미를 가리고 싶어서 두꺼운 화장으로 기미를 덮은 다음에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폼으로 이 부분을 빡빡 문지르는 습관은 정말 최악입니다. 정말 하루가 다르게 기미가 점점 번지고 색깔도 좀 더 진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폼으로 남아있는 화장기를 제거할 때 화장기를 전부 다 제거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하지 마시고 화장기가 조금 남아도 괜찮으니까 물로만 좀 이렇게 살살 헹궈주시는 게 좋겠죠. 기미가 있으신 분들은 워낙에 피부가 민감성 피부다 보니까 세안을 하시고 강한 세기로 문지르면은 피부가 붉어지는 홍조도 오랫동안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집에서 기미 치료하는 네 번째 방법은 바로 자외선 차단해주기입니다. 아까 선크림 바르라는 뻔한 얘기는 안 한다면서요? 네, 잠깐만 진정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모르고 계셨을 정보입니다. 우선 자외선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외선 자체에도 종류가 좀 다양하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자외선의 종류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자외선 A와 자외선 B가 있습니다. 자외선 종류에 따라 피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데요. 자외선 B 같은 경우에는 피부암이나 피부 화상을 일으키는 자외선이죠. 자외선 B를 얼마나 잘 막아주느냐, 이게 SPF 지수입니다. SPF 지수는 30에서 100까지 정말 다양한데 높으면 높을수록 자외선 B를 잘 막아준다 라고 보면 돼요. 자외선 A는 자외선 B에 비해서 파장이 조금 더 길어가지고 피부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외선입니다. 자외선 A의 영향으로 기미나 아니면 피부 주름, 노화 같은 게 잘 생기죠. 그래서 기미가 있으신 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바로 이 자외선 A를 얼마나 잘 차단해 주느냐, 바로 PA 지수
지수를 보셔야 합니다. PA 지수는 플러스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플러스 하나부터 4개까지 있습니다. 플러스가 하나 붙을 때마다 그 전 단계보다 2배 정도 자외선 A를 잘 막아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PA 플러스는 선크림을 바르지 않았을 때보다 2배 정도 자외선 A를 잘 막아준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PA나 SPF 둘 다 무조건 높은 걸 바르면 되네요? 아닙니다. 선크림의 핵심은 내 피부에 맞는지 그리고 그 양과 주기가 더 중요해요. 선크림에 적혀있는 효과를 온전하게 보려면 원 핑거팁 유닛이라는 양만큼 발라야 하는데 대충 감이 안 오시죠? 이게 대충 어느 정도냐면 한 이 정도 돼요. 손가락 한마디를 다 덮는 양이죠. 우리 치약도 이 정도 안 쓰는데 얼굴에 이 정도 선크림 쓰시나요? 솔직히 이 정도 양이면 선크림이 아니라 된장을 발라도 자외선 다 막을 것 같아요. 우리 솔직히 이 정도 양 매일매일 바르는 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한번 발라보세요. 아주 작은 크기의 튜브형 휴대용 선크림을 들고 다니시면서 우리가 밥을 먹고 입술 다시 바르듯이 선크림도 조금씩만 핸드크림처럼 덜어서 얼굴에 발라주시면 돼요. 너무 자주 바르실 필요도 없고요. 하루에 실내 활동이 대부분이라면 점심시간에 한 번 정도만 더 발라주시면 충분해요. 오히려 한 번에 원 핑거팁 유닛만큼 잔뜩 바르는 것보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바르는 게 훨씬 효과가 좋을 겁니다. 자, 오늘은 집에서 기미를 없애는 방법 4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위에서 알려드린 방법들 모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더 효과가 좋죠. 기미 솔직히 100% 완전히 없앤다, 이거는 많이 어렵긴 한데 옅어지게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의학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을 꾸준하게 사용만 해주시면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기미가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많이 옅어지는 분도 많습니다. 오히려 베이킹소다나 식초 같은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기미를 치료하겠다고 기미에 바르시면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이 돼서 실내 마스크 자신있게 벗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우리 모두 남들 몰래 예뻐지자고요. 블랑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